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당대회 분석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까지 보고 관련해서 평가 부분을 했잖아요. 네. 오늘 아니죠. 이번부터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구조가 이제 평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목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대외 관계, 그 다음에 당 자체 강화 과제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향후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향후 목표도 많아요. 5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서, 이걸 아마 5번에 걸쳐서, 한 6번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또 매우 긴 연차가 되군요, 이게. 예.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향후 목표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북한의 이제 최고 과제, 당의 최고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당의 최고 강령이라는 얘기는 당에서 추구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국적으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목표를 제시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말은 이번 당대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자체는 이미 이제 2013년에 나왔던 거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도 그 전에 이제 제시가 됐던 건데, 이걸 새롭다기보다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라는 게 뭐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면은 지난 6차 대회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북한의 이제 최고 강령이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라면 지금은 이제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로 이제 바뀐 거죠. 네.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가 처음 나왔던 거는 1974년이었어요. 네. 1974년에 당 전국 선전일군 강습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상일군 대회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논문을 발표했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일성주의가 뭐냐 그러면 주체의 사상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가지고 사실 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야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의 사상하면 주체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김일성주의는 주체 사상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이제 이론과 방법들을 다 다루고 있다. 이걸 다 모아서 김일성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약간은 위상이 좀 다른 거군요. 주체 사상과 김일성주의는. 그렇죠. 김일성주의 안에 주체 사상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그럼 이제 목표는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네.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된다. 그다음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가 그냥 북한 사회 내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공부 잘하고 무장을 잘하자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이루고 통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북한 사회 내에서 이걸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파하자, 잘 공부시키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목표를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북한의 어떤 정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확대 강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 자주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세계 자주화라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 자주화라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제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대외 관계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히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가 뭐냐? 정의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 개념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것. 그 다음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 나가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뭐냐? 김일성주의에서 김정일주의가 추가가 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일성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주체사상 이런 게 떠오르는데 김정일주의 하면은 뭐 어떤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성군사상 네.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는 이렇게 했어요.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 체계라고 해서 사실 김일성주의와 정의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김정일주의가 이제 추가가 된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김정일주의라고 해서 따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아, 예. 그러니까 김일성주의가 있고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있는 거지 그 사이에 김정일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둘을 더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하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두 개가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 따로 있고 김정일주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일주의는 결국 김일성주의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주의라는 걸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네. 항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 그 건설의 합법지적 노정,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전 과정에서 견제해야 할 전략과 투쟁 방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게 이제 제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당면 과제로 일단 꼽는 건 사회주의 강국 건설입니다. 사회주의 강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죠. 네, 정리는 쭉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면 과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고 종국적 과제는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하다. 이렇게 이제 체계 단계를 나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이제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역량과 경제 기술적 문화적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완전 승리. 그게 곧 이제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이제 4가지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쭉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가, 노선이 뭐가 있는가를 크게 2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 두 번째가 자강력 제일주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주의 건설 총 노선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건지 딱 안 오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이라는 거는 1956년에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아, 예, 천리마운도 유명하죠. 네. 네. 이 천리마 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으로 규정을 했어요, 당시에. 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헌법에도 들어갑니다.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데 이때 제13조에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대 혁명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73년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3대 혁명이라고 이걸 부르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을 천리마 운동에서 3대 혁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 총 노선을 천리마 운동으로 삼았었는데 1980년대 3대 혁명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1992년에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때도 천리마 운동이 빠지고 3대 혁명이 등장을 하고 여기 하나 더 등장한 게 인민정권의 강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이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는 거죠.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과 3대 혁명.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민정권 강화는 그럼 갑자기 또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이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건설 이론에 따라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인민정권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아, 인민정권이 있어야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인민정권이란 거 이제 국가가 있으면 정부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정권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3대 혁명이 사상, 기술, 문화 이렇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내용 자체는 설명하려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 느낌으로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사상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 기술혁명이라는 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문화혁명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낡은 문화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사상, 기술, 문화 이 3대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분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과정에서 이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사상 문화적 침투와 경제 기술적 봉쇄 속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혁명의 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대 혁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3대 혁명을 하는데 그냥 이 세 가지를 그냥 알아서 잘 하면 되는 거냐, 세 가지를 따로따로. 그게 아니고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거기에 따라 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기에도 이제 앞세우는 게 있고 따라 세우는 게 있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 선군 정치에서 군대의 힘을 처음에 군대의 힘을 몰아넣었던 것과 어쩌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3대 혁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게 자강력 제일주의였지 않습니까? 네. 이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거는 제가 이 AK투데이를 한 게 3, 4년 되는 것 같은데 네. 처음 본 단어였거든요. 이번 올해 초에 북한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처음 이 표현이 나왔죠. 자강력 네. 제일주의라는 표현이. 네. 그래서 올해 등장한 건데 이게 이제 당 대회에서 딱 결정이 된 거니까 쉽게 말해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공식화했다. 전략 노선으로 확정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게 뭐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 정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정의 따지면 자력갱생이랑 예,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자강 제일주의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한 것 같고요. 네. 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이건 이제 하나의 이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강력 제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나온 건 없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겠나. 단순히 그냥 자력갱생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개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강력 제일주의는 하나의 사상인 거고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 자력갱생 강고분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네.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하는 건 뭐 예전부터 북한이 이런 걸 강조하긴 했지만 이걸 이념적으로 또 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예,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북한이 제재를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 들어서 사실 제재가 더 강해졌죠. 네. 그래서 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 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에 우리 도와줄 사람 없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아무도 안 도와준 건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왜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전에는 중국이나 소련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이런 데서도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심해지면서 중국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이제는 진짜 혼자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강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위협 완성이고 이걸 하는 게 바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요하고 이걸 하기 위한 현재 단계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거고 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선이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 문화 3대 혁명을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강력 제일주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북한의 그 노선 이런 거 노선 노선을 해설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 총 노선으로 세웠던 게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이걸 이제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현 단계에서는 어떤 걸 상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과학기술 강국이라든지 경제 강국 이런 내용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